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크게 상승하는 기업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트레이딩을 할 때 보통 이제 신고가 종목이나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아마 이런 종목들 안에서 이제 다양한 트레이딩을 하게 되고 또는 이제 투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종목이 좋은데 어디까지 오를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막 2배, 3배, 막 10배, 흔히 이제 나스닥 미국의 엔비디아처럼 끝도 없이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되게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고, 국내 증시에도 보면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계속 고점을 경신하면서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져요. 하지만 어떤 기업들은 추세가 나왔지만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짧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추세가 짧게 안 끝나고 길게 오래 가는지, 그런 추세가 길게 가는 그런 강력한 종목들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이런 기술적인 HTS 안에 있는 이런 차트 이런 것들로 많이 접근을 하죠. 보통 이 차트로 많이 접근하는 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가 있어요? 캔들 있겠죠. 여기 이렇게 있는 이런 캔들 많이 볼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이 접근을 하는데, 요거랑 병행해서요, 이 종목, 이 섹터, 이 산업이 가진 어떤 트렌드를 함께 볼 수 있으면 확률을 더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이 차트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이 나타내는 어떤 반응이거든요. 반응과 심리인데, 그것과 함께 이 방향성, 이게 짧은 거냐 긴 거냐, 요거를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어떤 좀 트렌드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업들, 어떤 섹터, 어떤 상황에서 추세가 크게 가냐, 그것들을 먼저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는요,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우, 패러다임이 변하는 경우, 그 초입에 있는 경우에는요,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주식의 역사,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시대를 주도했던 주도주들 있죠. 작년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증시에 에코프로 같은 기업, 2차전지, 전기차 같은 기업들이라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AI, 이런 반도체, 이런 기업들 굉장히 고점인 줄 알았더니 계속 고점이 경신되네. 지금 보시면 전력 관련주,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도 보면 고점이 계속 경신되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과 이런 종목들은 뭐가 다르길래 추세가 굉장히 강하냐? 첫 번째, 이런 종목들은 이제 메가 트렌드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메가 트렌드, 특히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그런 패러다임 변화를 동반하는 종목들은요, 추세가 굉장히 길게 가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니까 조금 막연할 거예요. 우리 한번 그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우리 그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이 변했죠. 원래 피처폰 썼잖아요. 피처폰, 전화랑 문자만 되는 폰 쓰다가 이제 아이폰이 등장을 하면서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됐고 1인 1컴퓨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죠. 스마트폰의 패러다임의 변화. 원래는 이제 컴퓨터를 1인 1컴퓨터가 아니었는데 1인 1컴퓨터 시대가 열렸고, 모바일 안에 환경이 조성되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굉장히 커졌던 걸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 안에서 예를 들어 이런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인터넷 기업들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짧게 끝나는 것들이 있고, 이 산업의 크기가 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도 있었죠. 어떤 환경 이슈와 맞물려서 전기차를 또 정부가 밀어주고 전기차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이 산업이 커지면서 그런 큰 산업의 변화 안에 있는 트렌드에 있는 종목들은 보통 이 시세가 짧게 끝나지 않고 조금 긴 호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 측면의 패러다임도 있었겠죠. 에너지의 변화, 향후 핵융합이라던가 원자력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 기존에 없었던 것들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가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추세가 강하게 나온 종목들은요, 메가 트렌드가 되고 굉장히 강하게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기업이 등장했다, 내가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로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게 엔비디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뜨거운 게 뭐가 있습니까? 비만 치료제가 있겠죠. 지금 이런 종목들 보면 거의 고점이
끝도 없이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가겠어요? 어떤 트렌드 변화에 있는 거예요. 자, 비만 치료제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이거 굉장히 혁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이제 의약품 패러다임에 새로운 축이 생기면서 굉장히 강한 추세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요, 강한 추세가 나왔는데 메가 트렌드 안에 있는가, 요거를 한번 따져보면 좋습니다. 메가 트렌드, 섹터의 변화, 이 시대의 변화, 패러다임에 있는가. 자, 그러면 요런 트렌드에 있는 기업들은 또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가 되면 더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대를 바꾸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우에는 두 번째로 정부의 지원이나 어떤 거대 대기업들의 투자가 들어갑니다. 보통 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트렌드가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게 강하게 추세가 가는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대부분 정부가 밀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투자 심리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또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은 뭐예요? 굉장히 큰 돈이 오가는 산업입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AI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 쪽도 있고요. 어쨌든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기업들의 한해서 정부가 또 지원까지 해주면 더 좋다. 그리고 뭐 정부가 아니더라도 큰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있겠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이나 뭐 SK 이런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핵심 산업이다, 민다 이렇게 밀어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산업 그쪽에서 발생하는 신고가 종목들, 강력한 종목들은 또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작년 같은 경우 뭐 기억을 돌이켜 보면 뭐 로봇이 있었죠. 로봇 섹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로봇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서 로봇 테마가 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작년에 삼성이 투자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한 추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보통 추세가 형성이 돼도 짧게 끝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그 과정에 있는 산업이고, 어떤 정부나 대기업이 밀어준다, 그런 그 계열에 있는 섹터들은 또 트렌드가 강하게 갈 수 있으니까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요거는 이제 조금 개별 기업 간에 비교할 때 많이 활용하는 요소인데요, 이 경제적 해자입니다. 보통 이거는 좀 투자하시는 분들, 가치 투자 이쪽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요. 이제 경제적 해자가 뭐냐? 쉽게 말하면 어떤 경쟁력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좀 대체할 수 없는 걸 하고 있는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죠. 왜 끝도 없이 올라가요? 왜냐?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상품, 제품이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당장 AI가 막 커지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수요가 막 늘어났습니다. 이 엔비디아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 고객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은 겁니다. 자, 그거를 경제적 해자라고 해요. 이 회사만 할 수 있는 거,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거, 그게 오래 지속되면 지속되고 이걸 원하는 사람이 오래 계속 남아있을수록 주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경제적 해자가 낮은 기업도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냐?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긴 한데 그 길이가 짧아요. 올라가긴 하지만 오랫동안, 오늘 내용은 오랫동안 추세를 만드는 기업들의 특징이거든요. 이 경제적 해자가 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추세가 만들어져도 오래 버티기가 힘듭니다. 뭐 보통 이제 테마주들이 보통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뭐 한 달 가고 끝나고 두 달 가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해자가 강력한 기업들, 대체 불가한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보통 미국 기업들이 이런 걸 가진 기업들이 많죠. 요런 가진 기업들이 메가 트렌드 안에 있고 정부의 지원까지 받고 있다. 그리고 뭐 요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이 되면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잠깐 돈을 많이 벌었던 산업 중에 제 기억에 예전에 그 우리 팬데믹 때, 코로나 때 마스크가 한번 대란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막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마스크 막 구하려고 다녔던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한번 마스크 테마가 불었던 적이 있어요. 자, 마스크 테마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으로 경제적 해자가 낮은 산업에 속합니다. 당장 부족하고 공급이 딸려서 막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였기 때문에, 뭐 과거에 뭐 예시로 제가 기억에는 웰크론 같은 기업들의 마스크 테마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그 팬데믹 시기면 요때죠. 요때 보면 막 급등을 하지만 이 장기적인 우상향 트렌드로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급등이 나오고 짧게 거래를 하고 뭐 수급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장기적 우상향 트렌드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이 경제적 해자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는
지금 당장 부족해서 막 사람들이 사가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오래 지속하기에는 어렵죠. 왜냐? 다른 회사들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남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산업인데 어떤 시대 변화의 트렌드 안에 있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런 곳에 있다라고 하면 이 추세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은요, 약간 유행과도 연관이 있는 건데요. 어떤 현상이에요. 폭발적인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동시에 공급이 부족해야 됩니다. 자, 요 현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거냐, 요거를 한번 물어보면 돼요. 보통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요, 그 산업,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상품,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그 기업의 주식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 거예요. 아, 나 이 주식을 너무 갖고 싶어. 그런데 그 주식 물량이 없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이 부족해요. 그런 경우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이에요. 수요 공급 그래프. 공급이 제한적인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 그 기업은 주가가 크게 올라갑니다.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 현상이 한 분기 안에 끝날 거냐, 두 분기 안에 끝날 거냐, 얼마나 오래 지속될 거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큰 트렌드, 추세가 나오는 기업들이 나왔을 때 이제 그런 것들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데 얼마나 오래 가지? 이런 것들. 아까 제가 차트에서 일라이릴리 차트를 보여줬죠. 지금 뭐 우리나라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 세계적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 인기에 대한 증거로 지금 이 일라이릴리 같은 뭐 노보노디스크 이런 비만 치료제 기업들 주가가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공급 대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요런 식의.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 거냐.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면 안 될수록요, 이 추세가 더 오래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계열의 종목이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이나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조금 더 긴 시선을 갖고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뭐 공급이 제한적인데 수요가 폭발적인 상황, 국내에도 또 언제 또 있었냐? 과거로 좀 돌이켜보면 아까 제가 뭐 마스크 얘기를 했는데 마스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죠. 순간적으로 마스크 물량은 정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팬데믹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시적으로 그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주가가 크게 급등했던 거, 웰크론 같은 기업들 이런 게 있었고요. 진단키트도 있었죠. 마스크보다는 진단키트가 좀 더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 시젠 같은 거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런 기업들 보면 대시세가 한번 나왔죠. 코로나 때 진단키트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막 진단키트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수요가 폭증했고 그 당시에 이제 일시적으로 공급 부족이 있으니까 이런 수요가 폭증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 현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추세가 강하게 갑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업도 언젠가는 추세가 끝났죠. 왜 끝났어요? 이 현상이 팬데믹이 이제 영원하지 않았으니까,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급 부족 문제도 해결이 됐고 이제 이 이슈가 좀 그 둔화되면서 이게 끝난 걸 보여지죠. 그래서 어떤 이 추세의 파급력을 계산을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조건에, 제가 지금까지 말한 조건에 해당이 많이 되면 될수록 주가의 추세가 길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주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 사회 현상에서도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때요? 다음 날 아침에 그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 막 서죠. 가게에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계속 씁니다. 그런데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나가는 사람의 속도가 있을 거고 가게의 웨이팅이 늘어나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가게에서 음식을 계산하고 나가는 사람이 한 명씩 나가는데 줄이 막 두 명씩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열광하게 되겠죠. 아, 이거는 더 먹고 싶은데 더 가기 힘들다. 줄이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그런 상황이 주식시장에서 벌어진다.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가가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공급이 제한적인데 수요가 폭발적이다. 가게의 손님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자,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됐어요? 가게의 매출이 폭발하겠죠.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특징은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뭐 제가 재무제표를 볼 때 딱 한 가지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걸 중요하게 보냐면요. 영업이익 증가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체크를 할 때도 영업이익이 앞으로 뭐 얼마 찍히냐 이거보다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냐. 그리고 두 번째, 그 폭발적인 영업이익의 증가율 속도가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냐. 이게 결국에 핵심이에요. 지금 차트 말고 제가 재무 차트를 한번 띄워볼게요. 뭐 올해 뜨거웠던 종목 중에 기억나는 게 아마 삼양식품이 있네요. 아마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기업들을 볼 때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주가 측면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기 영업이익 있죠, 영업이익. 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이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1년에 몇 %씩 늘어나고 있냐, 그거를 유지하고 있냐, 그게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냐. 실적보다요, 실적이 증가하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어떤 특정 시점에 딱 그 기업이 낸 성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그것 자체보다는요, 실제로 주가는 뭐에 반응하냐면요, 그 실적이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유지되면 주가의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요. 실적이 잘 나와도 그 주가가 상승하는 그 이익의 증가하는 그 증가 속도가 있잖아요. 그게 둔화하면 주가는 둔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익 증가율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냐. 이익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을 오래 유지하면 그 기업의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것들 중에 PER 밸류 있죠. 이 PER 밸류를 높게 줄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조금 비싸게 평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거래를 하고 내가 모멘텀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들이 만약에 이 현상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 갈 수 있을 만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추세를 좀 더 길게 봐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메가 트렌드 안에 있고 추세가 강하게 오래 나오는 기업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모두 벌어지면 그 다음에는 주가 측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갔겠죠. 손님들이 막 밀려오고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폭증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합니다. 필수 당연하게 신고가를 경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어떤 주가의 이 밴드가 있으면 그 밴드의 고가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 시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과거에 없던 역사적인 거래량이 동반됩니다. 그런 기업들 나온 기업들은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기업들 중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들 중에 메가 트렌드 안에 있는지 정부가 밀어주는 건지 해자가 있는 기업들인지 그런 조건들에 해당하는 기업이면 이거는 추세가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 신고가 종목들을 많이 보는 겁니다. 뭐 일반적인 시선에서는요, 신고가가 나오거나 주가가 급등을 하면 이 기업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네, 비싸, 안 사, 관심을 안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주가가 신고가를 찍고 내려가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신고가를 찍은 기업들 중에서 이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앞서 제가 말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그 신고가가 시작하는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신고가 종목을 굳이 매매하지 않더라도 한 번씩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있어서 신고가 종목을 왜 체크를 해야 되냐, 이런 속성을 가진 기업들을 찾을 때 가장 효율적이에요. 결국에 이런 속성을 가진 기업들은 신고가를 반드시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고가를 찍은 기업들 중에 뭐 최근에 전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신고가를 경신을 했잖아요. 제 기억에 재롱전기가 굉장히 여기에서 의미 있게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신고가 경신하고 어떻게 됐어요? 추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AI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고 지금 미국에서 변압기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런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추세가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기업들은 당연히 신고가를 경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들 중에서 제가 말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그 관련된 종목을 우리는 그냥 거래를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관련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고가까지 말씀드렸는데, 자,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 일곱 번째 조건은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경제 뉴스 많이 챙겨 보시잖아요. 뭐 경제 뉴스 보면 솔직히 저도 막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 전문가분들이 하는 내용들을 많이 듣고는 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입장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뉴스들을, 어떤 내용들을 주요 깊게 챙겨야 되냐면요. 결국에는 유동성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거냐, 아니면 시장의 유동성을 줄어들게 할 거냐. 뭐 국내 한정으로도 이제 뭐 중앙은행들이 이제 보통 금리 정책을 하잖아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있는 건 그거예요. 뭐 금리가 올리냐 내리냐 뭐 이거 관심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증시의 유동성을 풀 거냐 아니면 회수할 거냐, 시장의 돈을 풀 거냐 안 풀 거냐, 그게 관심사인 겁니다. 왜냐, 이 시장의 돈을 풀게 되면요,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요. 유동성이 늘어날 때 보통 신고가 종목이나 어떤 버블이 잘 만들어집니다. 주가가 어떤 이 가치 범위 안에서 움직이지만, 우리가 가끔씩은 뭐 작년에 에코프로처럼 정말 굉장한 추세가 나오는 기업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많을 때 그런 특징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산업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현재 큰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들이 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는가, 회수하려고 하는가, 그런 기사들,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7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이 HTS 보면 뭐 여기에 이렇게 검색을 해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고가 종목들 매일 뭐 250일 신고가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뭐 거래 대금을 뭐 한 500억 이상 뭐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뭐 매일매일 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지금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 산업들이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 한번 필터링을 해보시고, 그 안에서 제가 오늘 말한 것들에 대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얼마나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추려보시면 내가 거래를 할 때 어떤 종목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왜냐, 신고가 종목이 굉장히 또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 안에서 진짜 좋은 신고가, 좋은 추세가 나온 종목들은 제가 말한 그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 또 굉장히 또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있고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뭐 많은 분들을 또 뭐 조사하고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트렌드, 메가 트렌드 안에서 장기 추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큰 카테고리별로 제가 좀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장기적 성장을 생각하고 장기 투자하는 컨셉이 있겠죠.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뭐 경제적 해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왜냐, 장기 투자할 거니까 경쟁자가 없어야 되고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큰 트렌드 안에 있어야 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장기 투자하는 케이스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해자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또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단기적인 수급을 이용하는 방식. 이게 주가가 장기적으로 가도 그 트레이딩하는 구간들, 순간적으로 급등하고 눌리고 급등하고 눌리고 이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뭐 차트로 보면 보통 이런 구간들,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 이제 거래를 보통 많이 하죠. 이제 이런 구간들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뭐 돌파 거래나 눌림 거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이런 구간들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방식도 있겠죠. 이런 구간에 트레이딩 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기업이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게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원하나, 고객들이 이게 없어서 막 살려주세요, 제발 물건 좀 팔아주세요, 이런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멘텀을 이용하는 거죠. 나는 뭐 기업 이런 건 모르겠고 나는 그냥 차트, 기술적인 것들만 활용을 할 건데,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뭘 볼 거냐, 추세를 보는 겁니다. 추세가 다 정배열이네, 신고가네, 우상향하네, 그러면 나는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거래할 거야, 이런 식의 접근 방식도 있겠죠.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트렌드를 타는 종목을 접근을 할 때 뭐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분석하시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또는 어떤 사회적 현상, 어떤 추세, 어떤 이런 트레이딩 구간, 기술적인 구간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이런 기업들, 이런 우상향하는 기업들을 트레이딩할 때 이런 방식도 있어요. 평상시에 거래를 하지 않다가 일시적인 공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흔히 이제 낙폭과대를 노린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잘못된 가격표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설명한 이런 트렌드 타는 기업들, 굉장히 우상향에 있는 기업들은 보통 주가가 비싸요. 고평가받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명품, 남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물건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모두가 그게 비싸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그 가격이 싸지는 경우가 간혹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런 것들만 또 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또 그런 것들만 내가 기다렸다가 잡는 방법도 있고요. 평상시에 투자하지 않다가 내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필터링만 쫙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할 때,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을 때 그 일시적인 공포를 노리는 방법도 굉장히 유용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런 전략에 또 맞는 유형도 있고요. 다른 형태로 또 시나리오, 어떤 가설을 세워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굉장히 이제 트렌드를 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를 자극하는 촉매들이 주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트레이딩을 많이 하지만 보통 이런 트레이딩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들을 보면 이 주가를 자극하는 그런 촉매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촉매가 뭐 미국 주식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 뉴스 기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수출 데이터라던가 어떤 사회적 지표 이런 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활용을 하면 그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미리 들어가는 전략도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디테일한 방법론, 어떤 기술 이런 것보다는요, 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큰 그림을 세워볼 수 있고 그 큰 그림 안에서 종목을 잘 선택하고 나한테 맞는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뭐 HTS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보조지표를 만들거나 뭐 기능들 활용하는 것들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밖에 조금 더 큰 그림 안에서 내가 먼저 그림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디테일한 내 방법과 기술들을 적용을 하면 훨씬 더 확률과 승률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병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처음에 알려드린 그 조건들, 큰 트렌드, 큰 시세가 나오는 기업들의 특징, 내가 그 보고 있는 종목들이 거기에 얼마나 해당이 많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전략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또 컨텐츠 측면에서 이런 것도 궁금하다,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또 제가 다음 컨텐츠에 많이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